시계 초침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소영은 임신 8개월의 배를 살짝 감싸며 민석의 방 구석에 쌓인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신혼집으로 옮겨갈 짐들을 미리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소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겁게 쌓인 책더미를 들어 올리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몸으로는 무리였습니다. 쿵. 책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검은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소영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민석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일기. 소영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2022년이면 그들이 잠시 헤어져 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당시 소영은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민석과의 관계도 삐걱거렸습니다.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고 1년간 연락을 끊었던 시기였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기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앞둔 지금 그때의 민석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까요?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일기장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소영의 눈에 띈 것은 날짜와 함께 적힌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3월 15일 수연이와 첫 만남. 카페에서 3월 22일 수연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 남편은 출장 중이라고. 4월 3일 수연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이 때문에 힘들어 보였다.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임신했다는 건 뭘까요? 소영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월 10일 수연이와 마트에서 장을 봤다. 뱃속 아이를 위한 영양제도 함께 샀다. 4월 17일 수연이에게 요리를 해주었다. 미역국과 잡채. 정말 맛있다고 했다. 5월 1일 제주도 여행. 수연이가 바다를 정말 좋아했다. 임신 중이라 힘들 텐데도 행복해 보였다. 소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라고요? 민석이 자신에게 내가 좋아할 만한 곳을 찾아뒀다며 프로포즈했던 바로 그곳 아니었던가요? 그 아름다운 카페, 그 해변가 펜션, 그 모든 곳을 이미 다른 여자와 다녀왔다는 말인가요? 소영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마저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5월 15일 수연이가 울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5월 22일 수연이와 한강에서 산책. 임신 8개월이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아름답다. 6월 3일 수연이가 출산했다. 건강한 딸. 병원에 문병을 갔다. 소영은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쾅!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석이 자신과 헤어져 있던 1년 동안 임신한 유부녀와 그렇게 가까이 지냈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그 여자가 출산할 때까지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돌아온 것입니다. 소영아, 나왔어. 민석의 밝은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상시라면 반갑게 맞이했을 테지만 지금 소영은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바라보며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석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소영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소영아, 여기 있구나. 뭐 하고 있어?
민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과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소영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당황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누구야? 소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진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계 초침만이 이 무거운 침묵 속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이들 사이에 드리워진 이 정적은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문 앞에서 굳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말해줘. 소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수연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일기에 쓰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집어들고는 소영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소영아, 이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소영이 민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임신한 유부녀와 1년 동안 만나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요리도 해주고 여행도 다니고 심지어 출산까지 지켜본 게 그런 게 아니라고. 민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동생이야. 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아서 혼자 있게 된 상황이었어. 그때 너와 헤어진 후라 마음도 복잡했고 우연히 만나서 친해진 거야. 친해졌다고?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정도로?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입덧이 심해서 오늘은 죽을 끓여주었다. 정말 고마워했다. 이것도 그냥 친구 사이야? 수연이와 아기용품 매장에 갔다. 예쁜 옷들을 많이 샀다. 수연이가 너무 기뻐했다. 이것도?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계속해서 일기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오늘 수연이와 처음으로 아기 태동을 함께 느꼈다. 신기하고도 감동적이었다. 민석아, 이게 정말 그냥 친구야?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영아, 나는 수연이를 사랑한 적 없어. 그때 너를 잃고 나서 너무 외로웠고 수연이도 혼자서 힘든 상황이었어서 그냥 서로 위로가 되어준 거야. 위로? 소영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프로포즈할 때 했던 모든 말들은 뭐야? 제주도 그 카페에서 너만을 위해 찾은 특별한 곳이라고 했던 말은? 그 펜션에서 너와의 모든 순간이 처음이라던 말은? 민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소영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2022년 12월에 쓰인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한다고 했다. 아쉽지만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소영이에게 다시 연락해볼까 생각 중이다. 수연이와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소영이와는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 소영의 손이 일기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자신은 민석의 두 번째 선택이었던 걸까요?
소영아. 민석이 조심스럽게 소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소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임신한 지금 이 모든 걸 알게 되다니. 소영은 자신의 배를 감쌌습니다. 8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가 다른 여자의 임신과 출산을 지켜봤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민석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수연이를 사랑한 적 없어. 그냥 그 시간들이 그리워서 일기에 써놓은 거야. 너를 잃고 나서 너무 외로웠거든. 외로웠다고?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낸 거야? 그 여자가 임신했을 때 내가 지금처럼 임신했다는 사실은 생각해 본 적 있어?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더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 소영이 말했습니다. 소영아, 지금 밤이야. 그리고 너 임신 중이잖아. 민석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걱정하지 마. 혼자서도 잘 다녔어. 소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1년 동안 너 없이도 잘 살았던 것처럼. 소영은 방을 나갔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소영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자신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영이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소영의 마음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벤치에 앉은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에 몸이 떨렸지만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석에게서 온 연락이었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띠링, 띠링.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화면을 보니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소영아,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만 들어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더욱 급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있어. 엄마, 민석이가. 소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움직이지 마. 엄마가 바로 갈게. 전화가 끊어진 후 30분 만에 엄마가 도착하셨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엄마는 급하게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이런 밤에 임신 중인 몸으로 밖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 엄마가 소영을 꽉 안아주셨습니다. 소영은 엄마의 품에서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냄새가 소영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 소영이 엄마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그리고 천천히 말해줘. 엄마는 소영의 어깨를 감싸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엄마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소영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일기장 발견부터 그 안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까지.
엄마는 소영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 엄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결혼을 해야 할까? 소영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소영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소영아, 아이 때문에 하는 결혼이 과연 그 아이에게 행복일까? 엄마와 아빠가 서로 믿지 못하고 사는 가정이 그 아이에게 좋은 환경일까?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야. 하지만 소영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엄마가 소영의 뺨을 살짝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의 집에 도착한 후 소영은 어릴 적 자신의 방에 누웠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학창시절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밝게 웃고 있던 그때의 자신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마셔. 아이한테도 좋을 거야. 엄마가 소영 옆에 앉으며 우유를 건네셨습니다. 소영은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는 왜 항상 이런 선택을 할까? 소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많은데 왜 꼭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까? 소영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엄마가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민석이도 완벽하지 않고 너도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야. 그런데 그 신뢰가 깨져버렸어, 엄마.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쌓을 수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해. 엄마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에게서 온 수많은 문자와 전화가 휴대폰에 쌓여 있었지만 아직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민석이를 사랑했어. 아직도 사랑해. 소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엄마는 소영을 꽉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상처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거짓은 아니지. 엄마가 소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때 소영의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꽤 강하게 발차기를 했습니다. 소영은 배를 문지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야, 너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길 바라니? 소영이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소영의 배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그때까지 천천히 생각해보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들이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어디 있어? 밤새 걱정했어. 민석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엄마 집에 있어. 나는 시간이 필요해.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나는 정말 너만 사랑해. 제발 믿어줘. 민석아,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마.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줘. 전화를 끊은 후 소영은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주고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소영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엄마 집에서 지내며 민석과의 연락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객들에게 연락하는 것부터 웨딩드레스 최종 수선까지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딩동.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보니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엄마는 소영을 바라보셨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하자. 소영이 일어났습니다. 민석은 소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영아, 이걸 먼저 봐줘. 민석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소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여자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민석 오빠에게. 오빠가 저에게 해준 모든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빠 덕분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빠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오빠를 그저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빠가 소영이라는 분을 아직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제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항상 소영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곧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빠도 소영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오빠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저가 아니라 소영이니까요. 행복하세요. 수연 올림.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민석과 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지만 연인 같은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석의 표정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소영아, 내가 수연이한테 했던 모든 일들은 정말 그냥 도움을 준 거야. 민석이 소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너만 생각하고 있어. 소영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왜?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일기에는 그렇게 자세히 적었어? 수연이의 임신 과정부터 아이 태동까지, 심지어 출산까지. 그게 정말 그냥 친구 사이야?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때는 너를 잃고 나서 너무 혼란스러웠어. 수연이가 임신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났어. 혹시 내가 나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다면 어떨까 하고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 상상? 소영이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여자의 임신을 지켜보면서 나를 상상했다고? 민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민석아, 충분해. 소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소영 씨인가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수연이에요. 민석 오빠 얘기에서 많이 들었어요.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석도 상황을 파악하고 급하게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씨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소영 씨가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소영은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민석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오빠와 저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저는 기혼자고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오빠는 제가 혼자서 힘들어할 때 그냥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소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항상 소영 씨 이야기만 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계속 소영이라면 어떨까? 소영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말만 하셨거든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요. 오빠와는 연락도 끊었어요. 소영 씨,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오빠는 정말 소영 씨만 사랑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거실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소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아, 나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어. 수연 씨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왜 나한테는 그 일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어? 왜 숨겼어?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소영이 배를 감쌌습니다. 결혼은 미뤄야겠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소영아, 제발. 민석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줘, 민석아. 나한테 시간을 줘. 소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소영은 엄마의 품에서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연의 증언으로 민석의 결백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 소영이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는 딸을 꽉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나흘이 남았습니다. 이틀 후 결혼식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소영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하객들, 신혼여행.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신부의 마음만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엄마 집 작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소영아, 민석이 아버지가 오셨어. 엄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소영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의 아버지는 평소 과묵하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은 어머니께서 같이 오셨어. 거실에 계셔.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소영은 마음을 다잡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석의 부모님이 정장을 입고 정중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표정이 무겁고 진중했습니다. 소영아, 앉아. 민석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석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소영아, 민석이한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 이 어머니가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민석의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말하려 했지만 민석의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소영아, 내가 먼저 말하겠다. 민석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민석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비록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그렇게 가까이 지낸 것은 배신이지.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민석의 아버지조차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소영아, 민석이는 정말 너만 사랑해.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켜봤는데
너만큼 간절히 사랑한 사람은 없었어. 민석의 어머니가 소영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소영아, 이 일로 결혼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해. 하지만 그 아이는 민석의 어머니가 소영의 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의 손자야. 결혼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너와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소영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의 부모님이 이렇게 나오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영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소영아, 우리는 내 결정을 존중할 거야. 민석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 민석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 아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여기에?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민석아, 여기 와서 앉아. 아버지가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은 소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만에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소영아, 나는. 민석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으셨습니다. 민석아,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니?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너만 사랑해. 수연이와 보낸 시간들은 그냥 너를 잃은 공허함을 메우려는 몸부림이었어. 소영은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아, 나는. 소영이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파. 소영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며 소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엄마가 급하게 소영을 부축하셨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 민석이 소영을 안으려 했습니다. 소영의 다리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애가 나오려 해. 엄마가 외치셨습니다. 민석은 주저하지 않고 소영을 업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요. 빨리. 민석이 외쳤습니다. 차 안에서 소영은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소영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나올 거야. 민석이 소영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소영은 고통스러웠지만 민석의 손길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과 상처를 잊고 두 사람은 곧 태어날 아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민석아. 소영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응, 말해. 우리 아이 잘 낳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는 강한 사람이야. 우리 아이도 엄마 닮아서 강할 거야. 민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소영의 진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소영을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민석은 분만실 앞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민석은 분만실에서 나온 의사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복실에서 소영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민석이 소영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소영은 아기를 민석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민석은 딸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민석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할게. 그 순간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민석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석아. 소영이 민석을 불렀습니다. 응,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 소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소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영아,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소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노력해보고 싶어. 민석은 소영과 아기를 함께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소영아, 고마워. 나는 평생 너와 우리 딸을 지킬게. 약속해. 병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함께 이들의 관계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아기와 함께 엄마 집에서 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매일 찾아와 소영과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걸 너에게 줘야겠어. 민석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소영은 궁금한 눈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작은 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소영이 물었습니다. 너와 헤어져 있던 1년 동안 내가 너에게 보내려고 썼던 편지들이야. 결국 보내지 못했지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편지 중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에게 오늘로 헤어진 지 100일이 되었다. 매일 내 생각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옆에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오늘 수연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회사 선배의 동생인데 임신 중인데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났다. 혹시 내가 나와 함께 있었다면, 내가 임신했다면 나는 너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까? 수연이를 도와주면서 너와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 우리도 언젠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소영아,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매일매일. 민석 올림.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더 읽어보니 모든 내용이 자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었습니다. 수연과의 시간들도 결국은 소영을 향한 그리움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석아, 왜 이 편지들을 보내지 않았어? 소영이 물었습니다. 내 자격으로는 너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 수연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죄책감이 커졌거든. 설령 너와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은 다른 편지들도 계속 읽었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소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편지는 소영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소영에게 수연이가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딸이었다. 그 작은 생명을 보면서 깨달았다. 나는 정말 너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싶다고. 수연이는 곧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떠난다. 나는 이제 진짜로 너에게 돌아가고 싶다. 용기를 내서 연락해 보려 한다. 소영아,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나는 변했다. 더 성숙해졌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수연이와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만은 않았다.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으니까. 곧 연락하겠다.
기다려줘. 영원히 너만 사랑하는 민석이. 편지를 다 읽은 소영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소영아.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수연이를 사랑한 적 없어. 그냥 너를 향한 그리움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였어. 어리석었지만 소영은 상자 안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자신과 민석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수연과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과의 사진들에서는 민석의 표정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니까 알겠어. 소영이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구나. 맞아. 수연이와 있을 때도 계속 너 생각만 했어. 수연이도 그걸 알고 있었고. 민석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아기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소영이 일어나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민석도 함께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민석이 아기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민석아, 이름 정했어? 소영이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 짓고 싶어.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때? 서로 연결되었다는 뜻으로. 서연이. 민석이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좋아. 우리를 다시 연결해준 서연이. 아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부모의 화해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나는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게.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될게. 소영은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정한 각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석아, 나도 노력할게.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두자. 대신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소영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영과 서연이를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민석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밖에서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서연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통해 세 사람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알리러 들어오셨다가 이 따뜻한 장면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나가셨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영과 민석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은 서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회사 일로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연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소영 씨인가요? 소영이 돌아보니 3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요. 민석 오빠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이 캐나다에서 돌아온 것일까요? 아, 안녕하세요. 소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잠깐 한국에 일로 와서 오빠한테 연락했더니 소영 씨가 아이를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려요. 수연이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소영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영 씨,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뵈었어요. 소영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사실, 제가 오빠한테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수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일방적으로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는 정말 소영 씨 이야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오빠의 마음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제가 임신해서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무슨 뜻이에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오빠에게 더 의존하려고 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일부러 도움을 요청했고, 제주도 여행도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수연이 고백했습니다.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연이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빠는 정말 저를 여자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빠 마음속에는 오직 소영 씨만 있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복잡한 마음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오빠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제가 오빠를 좋아한 적 없다고, 그냥 친구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오빠가 소영 씨에게 돌아가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일들이 부끄러웠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영 씨,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오빠의 사랑은 받을 수 없었어요. 그건 처음부터 소영 씨 것이었으니까요. 수연이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는 정말 저를 사랑한 적 없어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어필해도, 제가 출산할 때도 오빠는 계속 소영 씨 걱정만 했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 씨, 소영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포기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고 싶었어요. 오빠가 소영 씨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남의 사랑에 끼어들려고 했던 것도, 오빠를 이용하려 했던 것도 모두 잘못이었어요. 수연은 소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 씨,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오빠는 정말 바보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던. 하지만 오빠 마음은 진짜예요. 소영은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도 행복하세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모두 힘든 시간이었어요. 수연은 고마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소영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오빠가 소영 씨를 그렇게 사랑할 만해요. 수연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소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석은 정말 자신만 사랑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수연도 완전한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결국 사랑에 아픈 한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소영아, 지금 어디야? 빨리 집으로 와.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와서 확인해봐. 서연이와 함께. 소영은 유모차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석이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걸 봐. 민석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약혼 반지보다 더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반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소영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반지야. 이전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우리 서연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영아, 나와 결혼해줘.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모든 걸 걸고.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응, 민석아. 결혼하자.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반지를 소영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서연이도 마치 축하해주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린 것은 서연이가 태어난 지 2달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웨딩홀 대신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참석자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소영은 서연이를 품에 안고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아름답다. 민석이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석아. 소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목사님의 주례 중에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나는 너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어. 그 상처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평생에 걸쳐 그 상처들을 치유해 나갈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남편이 되고 싶어. 너를 보호하고 우리 서연이를 위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와 서연이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이제 소영의 차례였습니다. 소영은 서연이를 민석에게 넘겨주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나는 용서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 소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보면서 깨달았어.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우리는 서로 상처도 주고받았지만 그 상처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이제 나는 너를 완전히 믿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 소영도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민석아, 나도 사랑해. 우리 서연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나의 평생 동반자로서.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누는 순간 서연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영의 엄마와 민석의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소영의 엄마가 축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영이와 민석이, 그리고 우리 예쁜 서연이. 엄마의 목소리가 감정에 벅찼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사랑과 노력이에요. 소영이가 혼자서 서연이를 키울 각오도 했었지만 민석이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어요. 그 용기가 참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계속하셨습니다. 서연아, 너는 엄마 아빠를 다시 이어준 축복이야. 앞으로 이 따뜻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렴.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 소영과 민석은 서연이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꿈 같다. 민석이 서연이를 안고 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더 이상 비밀은 없기로. 민석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옹알거렸습니다. 마치 부모의 약속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할 거야. 소영이 서연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아빠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 너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게. 민석도 서연이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가 두 팔을 벌려 부모를 안으려는 듯한 제스처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안아주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소영과 민석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연이를 위한 예쁜 방도 꾸몄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은 서연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민석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겪은 일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소영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만약 그 일기장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한 채 결혼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그래, 맞아.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민석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도 우리에게 와줬고. 소영이 서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를 다시 이어준. 민석이 서연이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옹알거렸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아, 들었어? 서연이가 아빠라고 했어. 민석이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우리 서연이가? 소영도 감동받았습니다. 서연이는 두 부모를 보며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운 후 소영과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소영아, 나는 정말 행복해. 민석이 소영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 소영이 민석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 민석이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소영이 말했습니다. 맞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서로 노력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돼.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방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의 가족이 평화롭게 잠든 첫날이었습니다. 몇 년 후 서연이가 3살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서연이는 이제 혼자 걸어다니며 제잘제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가끔 울어? 서연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놀라며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 언제 우는 것을 서연이가 봤을까요? 서연아, 아빠가 언제 울었어? 소영이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서연이 재울 때 아빠가 서연이 보면서 울었어.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서연이가 너무 소중해서 가끔 울어. 민석이 서연이를 안으며 설명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맞아, 행복해서 우는 거야. 서연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우는 거야.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석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 서연이가 계속 아빠랑 엄마랑 함께 있을 거야. 서연이의 말에 이번에는 소영과 민석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착하다. 소영이 서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는 너를 평생 사랑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민석이 서연이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감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완벽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면 충분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성급한 판단보다는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